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울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 5번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주를 지배하는 것이 과연 수학적 확률일까? 아니면 암흑이라는 어떤 실체를 가진 놈일까? 물리법칙. 신기하게 우리 우주에 정확히 100% 맞습니다. 이 물리법칙이라는 것은 결국 수학 공식 아니겠습니까? 과연 수학 공식이 우리 우주를 지배할 수 있느냐? 라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게 다중우주론으로 넘어갑니다. 다중우주론에서는 이제 파탄난 우주, 그 다음에 수학 공식이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안 맞는 우주, 우리 우주와 같이 신기하게 모든 물리 공식이 100%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우주. 그래서 이 다중우주론이 펼쳐지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확률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암흑이라는 놈이 있는데 그 당연히 실체가 있겠죠. 그 실체를 가진 암흑이라는 놈이 우리 우주를 지배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중우주론에서도 그 A라는 우주에서도 암흑이라는 놈이 그 우주를 지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A라는 우주에서도 물리법칙이 100%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물질, 우리 우주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 자, 지배물질, 그것이 존재하겠느냐 존재하지 않겠느냐 질문입니다. 역시 다시 수학이라는 것이 지배하는 거냐 아니면 암흑이라는 것이 지배하는 거냐. 당연히 암흑이라는 놈이 있을 거다. 그 암흑이라는 놈이 물리법칙을 만든다라고 놓는 관점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존재를 한다. 자, 그러면은 질문이 두 가지로 또 나뉘죠. 그 암흑이라는 놈이 우주에 넓고 고르게 분포를 했겠느냐 아니면 하나의 큰 덩어리로 존재를 하겠느냐. 자, 우주에 넓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가 바로 이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입니다. 근데 그 암흑물질, 암흑에너지가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우주에 넓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지. 그거 사실은 그게 이제 진실로 밝혀진 건 아니죠. 왜냐하면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지를 못하고 관측 자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주에 넓고 고르게 분포하겠느냐 아니면 하나의 큰 덩어리로 존재하겠느냐. 이쪽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수학 법칙을 제가 얘기한 겁니다. 이제 법칙과 수학이 우리 우주를 지배하고 있다.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하간 A 법칙이 있고 B 법칙이 있고 C 법칙이 있고 D 법칙이 있습니다. 그 A, B, C, D 다 연결된 거 아닙니까? 결국 같은 법칙 아닙니까? 그래서 현 과학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역학하고는 끊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딱 끊어져 있죠. 근데 우리는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하나로 통합될 거다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의 이론, 언젠가는 모든 것의 이론이 탄생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즉 법칙 하나가 우리 우주를 지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느냐,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혹시 시뮬레이션 우주론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뮬레이션이라는 말은 당연히 프로그램 뭐가 법칙과 수학으로 이제 우리 우주를 창조하면은 수학이 우리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참 믿기 힘들다. 분명 암흑이라는 놈이 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큰 덩어리로 존재한다는 것이 이제 바로 어미양자울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그림, 우리 우주가 이렇게 빨간색 구체로 이렇게 우리 우주 구체 형태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 속에 어마어마하게 큰 어미양자울이 존재한다. 그것이 어미양자울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즉 3차원 공간이 그러면 우리 구체로 펼쳐져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공간이 구체로 펼쳐져 있다. 그럼 누가 구체로 만드느냐? 당연히 어미양자울이 공간을 구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인터넷에 4D 블랙홀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우리는 4차원 블랙홀을 사건의 지평선에 살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제안은 네이처지입니다. 네, 네이처지에 이제 우리 우주가 지금 하이퍼 블랙홀 사건의 지평선 표면에 펼쳐져 있는 거 맞느냐? 네이처지에 이렇게 소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4D 블랙홀 우주론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아니 블랙홀이나 양자홀이나 같은 겁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제 블랙홀보다 훨씬 더 센 놈입니다. 이 양자홀이. 그래서 블랙홀 표면에 우주가 펼쳐져 있다라는 말이나 양자홀, 블랙홀보다 더 센 놈입니다. 양자홀 표면에 우리 우주가 펼쳐져 있다라고 같다라는 거죠. 단지 차이점은 블랙홀은 사건의 지평선 아닙니까? 즉 사건이 붕괴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차원이 붕괴된 거다. 차원의 지평선 속에 우리 우주가 이렇게 펼쳐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우주가 지금 여기입니다. 오른쪽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성립하는 공간, 네, 왼쪽이 그 양자역학이 성립하는 공간. 그래서 이 융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의 이론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즉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어떻게 통합을 시킬 거냐. 사건의 지평선을 해석할 수 있는 수학이 아니라 차원의 지평선, 차원의 붕괴를 설명해낼 수 있는 그 수학 공식을 발견해낸다면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은 통합될 것이다 라고 제안을 여러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배물질이 만약에 없다면 야 이건 진짜 수학하고 네, 법칙이 우리 우주를 지배한다가 되는 것이고, 이 지배물질이 있다면 당연히 이 지배물질이 수학과 물리 법칙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공간이 어떻게 생겼냐, 네, 공간이 이렇게 생겼다, 평평하다, 말한정처럼 생겼다, 동실동실하다, 공간은 구체이다. 자, 현 물리학은 아마 이쪽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공간이 평평하다.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인계밀도 해가지고 이제 오메가가 1이냐, 1보다 작냐, 1보다 크냐, 우주의 인계밀도. 그러니까는 이제 우주의 인계밀도는 이걸 하는 거죠. 지금 관측에 의하면 반드시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우주의 공간은 평평하다, 이게 정답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계밀도는 우리 우주잖아요. 우리 우주 안에 우리가 관찰한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다 암흑물질, 암흑에너지까지 또 포함을 하죠. 그러면은 역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이걸 하는 겁니다. 우리 우주에 넓고 고르게 분포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역시 또 다시 또 1번으로 이렇게 오메가는 1이다라는 걸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우주는 평평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그게 아니다. 우리 우주 속에, 그러면 우리 우주 속이 4차원이죠. 우리는 결코 우리 우주 속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현 물리학 공식 그 인계밀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것이 우리 우주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또 역시 이게 말이 되냐? 다시 이쪽을 100% 허황된 그건 아니다. 0.00001% 확률은 있다라는 점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구체 아닙니까? 구체. 당연히 우리 우주는 구체다. 그래서 분명 수학은 아니다. 수학이 우리 우주를 지배할 수 없다. 시뮬레이션 우주론 아니다라는 거죠. 암흑물질, 암흑에너지가 우리 우주를 절대 지배할 것인데 그것이 이게 우리 우주에 넓고 고르게 분포를 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큰 덩어리로 존재를 할 것인가. 촉근이론이 있습니다. 촉근이론은 지배물질은 없다라고 보는 관점 같습니다. 그런데 그 촉근이론에다가 이거를 집어넣으라는 거죠. 이 지배물질을. 다시 말씀드리면 인계밀도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제 19장에서 로그타운 방정식이 바로 촉근이론이다 라고 주장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즉 로그타운 방정식, 타운 방정식 아닙니까? 이 타운 방정식을 중성미자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우주성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 쿼크에다가 대입을 하면 9.17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이게 여기 8.86, 이거 9 아닙니까? 9. 공간은 9차원이다 라는 이 촉근 이론이 탄생하는 거 아니냐. 그냥 이걸 해석하면 10.23이 나와요. 이거 10 아닙니까? 10이죠. 공간은 10차원이다 라는 M이론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쪽을 보면은 10.90이 계산이 됩니다. 11이지 않습니까? 11. 공간은 11차원이다 라는 F이론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푸는 방법론은 이 타운 방정식이지 않습니까? 이 타운 방정식을 푸는 방법론은 5가지라는 겁니다. 촉근 이론에서도 문제 푸는 방법론은 5가지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촉근 이론이 바로 M이론, 촉근 이론이 바로 로그타운 방정식이다라는 주장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촉근 이론이 맞다면 그 촉근 이론 속에다가 지배물질을 집어넣어서 한번 계산을 해봐라 라고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뱅, 뻥 터졌습니다. 저도 빅뱅 했습니다. 빅뱅 전은, 그럼 빅뱅 전은 뭐냐? 빅뱅 전은 없었죠. 아무것도 당연히. 우리 우주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우주가 없었습니다. 그럼 뭐가 있었냐? 당연히 4차원 우주가 있었죠. 4차원 우주에서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거대 항성이 빅뱅을 한 겁니다. 빅뱅을 하니까 우리 우주가 짠 하고 나타났다는 거죠. 물론 38만 년 후에 이제 우리 우주가 이제 안정화된 우주가 나타난 거죠. 이제 빅뱅
해서 이제 발생하기 시작해가지고 38만 년이 지나서 이제 우주 배경 복사가 나타나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안정적인 우리 우주로 짠 하고 이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빅뱅 맞다. 네. 급팽창 이론. 급팽창 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짧은 시간 동안 빅뱅 발생 직후, 네, 직후라는 말이 애매하죠. 야간 빅뱅 발생 곧바로 직후, 어마어마하게 짧은 시간 동안 이제 공간이 급격하게 팽창을 했다는 겁니다. 급격하게 팽창했다라는 뜻은 이제 공간 팽창이 빛의 속도보다 훨씬 더 컸다. 예, 그 뜻이죠. 그러면 또 반론이 바로 나오죠. 아니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게 어딨냐. 그 아인슈타인의 말에 그 위배된다. 네, 그지만 여하간 공간의 팽창 속도랑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뭐 중력과 관련된 거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공간이 빛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팽창을 했다라는 말도 이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이론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이 급격하게 팽창을 했다. 근데 이제 옛날 그 빅뱅 우주론에서는 탁구공만 한 것이 우리 우주가 이제 탁구공만 했어요. 탁구공만 한 것이 뻥 터져가지고 우리 우주가 이렇게 짠하고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했는데 세 가지 그 설명하기 힘든 그 논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때문에 빅뱅 우주론 이거 사장되는 거 아니냐, 틀린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인플레이션 이론, 급팽창 이론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세 가지 문제를 깔끔하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되살아났다. 예, 그래서 이제 급팽창 이론이 아주 각광을 받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그러면 어느 정도 입자냐? 네, 탁구공보다 훨씬 광자 이제 빛의 빛, 뭐 빛알갱이라고 보통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그 광자보다 훨씬 작은 게 뻥 터져가지고 급팽창을 해가지고 우리 우주가 짠하고 나타났다라는 거 합니다. 근데 뭐 제가 급팽창 이론에 대해서 뭐 저도 잘 모르니까 이제 넘어가고, 근데 제가 궁금한 점이 공간이 팽창을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팽창을 했냐. 다시 이쪽을 보시면 하여튼 공간이 우리 지금 공간 가속 팽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하여튼 이게 공간이라고 했으니까 공간이 팽창을 해야 돼요. 자, 이게 1번, 2번, 3번 공간이 있습니다. 가속 팽창을 하면은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팽창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공간이 팽창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1번 요거를 보시죠. 이거는 우리 가로 세로 높이 방향으로 팽창한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근데 이해는 가면서도 또 이해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게 팽창 1번 이거를 보면은 이게 팽창의 중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팽창의 중심 없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한번 보시죠. 자, 이거 어느 방향으로 팽창을 했습니까? 네, 공간의 구체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 팽창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 상식에서는 공간이 팽창을 했다가 이렇게 팽창을 하면 이게 맞아요, 이게. 이거는 그 공간의 중심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맞는데, 그러면 자, 또 논란이 있죠. 이거 뭐가 구체로 이렇게 만들었냐고. 우리 우주는 임계 밀도가 지금 1보다 크지 않다. 참 신기하게 1로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게 맞다. 뭐 실험이나 계산이나 뭐 등등 이거 아니다. 근데 공간의 팽창이 어느 방향이라는 거죠. 어느 방향. 이걸로 공간의 팽창을 설명하기는 무지개 힘들다. 그래서 공간의 팽창을 설명할 때는 풍선을 예로 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풍선을. 자, 풍선을 예를 들어서 공간의 팽창을 설명하면 그럼 이해가 진짜 너무너무 잘 돼요. 공간이 이렇게 팽창하는구나. 근데 풍선은 구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간의 팽창을 설명할 때는 구체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계산을 할 때는 이렇답니다. 그게 어느 게 맞는 건지. 그래서 공간의 팽창 방향은 도대체 어디냐? 이렇게 팽창한다는 거냐? 아니면 이렇게 팽창을 한다는 거냐? 당연히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우주에 넓고 고르게 분포하면은 이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큰 덩어리로 존재한다면 이게 맞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다음 우주의 가속 팽창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주가 이렇게 가속 팽창을 하죠. 이렇게. 이 가속 팽창하는 게 뭐 진실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노벨상까지 받았으니까. 물론 반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주류는 우주는 가속 팽창한다.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흑 에너지라는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즉, 암흑 물질은 당기는 거예요.
이게 막 서로 당깁니다. 중력의 역할을 합니다. 암흑 에너지는 밀어냅니다. 청력이에요. 인력과 청력. 네. 암흑 에너지는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팽창한다는 거죠. 그래서 암흑 에너지가 더 많습니다. 암흑 물질보다 암흑 에너지가 한 3배 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는 가속 팽창한다라는 논리가 성립을 합니다. 그럼 역시 뭐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가 뭐냐? 모른다. 암흑이다. 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그림에서 설명하고 싶은 거는, 아니 이게 우리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면 거꾸로 가봅니다. 거꾸로 가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럼 우리가 빅뱅을 했을 때 우리 우주는 엄청나게 컸다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 여기는 우리 우주는 탁구공만 한 개 뻥 터졌다. 자, 여기 뭐 광자보다 훨씬 작은 게 뻥 터졌다. 세 번째, 엄청 큰 게 뻥 터졌다. 셋 중에 어느 것일까요? 당연히 탁구공 아니면 광자보다 훨씬 작은 게 이제 그 물리학의 견해고. 근데 다시 이거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맞다면 빅뱅을 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컸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맞다면, 저의 주장도 당연히 빅뱅을 했을 때 엄청 컸다 우주는. 우주는 컸고 거기서부터 이제 가속 팽창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라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 발생. 빅뱅이 뻥 터지고 나서 38만 년 뒤에 우주 배경 복사가 탄생이 됩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의 잔향이다. 네, 정확히 맞습니다. 제 우주론에서도 어미양자울이 짠 하고 탄생될 때 CMB 우주 배경 복사가 나타난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등방성이다. 네, 당연히 등방성이죠. 구체니까는 너무너무 등방성이지 않겠습니까? 등방성 당연히 맞다. 파장과 에너지의 관계가 2.725 켈빈에서의 흑체 복사 형태를 띈다. 근데 제가 이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떻게 언급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흑체 복사, 이 단어에 대해서 호킹 복사는 양자역학적 효과를 고려하면 블랙홀이 흑체 복사를 한다. 네, 블랙홀이 흑체 복사를 한다는 거죠. 그럼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여기 4D 우주, 블랙홀 표면에 우주가 펼쳐져 있고 우리 우주가 펼쳐져 있다라는 주장 아닙니까? 이거 흑체 복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냐 블랙홀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양자홀이다. 양자홀은 블랙홀보다 훨씬 더 셉니다. 그래서 훨씬 더 센, 앞에 블랙홀보다 훨씬 더 센 흑체 복사를 할 거다라고 또 예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측 가능한 우주. 관측 가능한이라는 말은 이제 그 빛에 도달하는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즉 우리 우주가 있습니다. 우리 우주가 얼마만큼 클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측 가능한 빛이 우리 지구에 도달할 때까지만 밖에 측정을 못하는 거죠. 즉 만환경으로, 천체 만환경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한계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우주의 진짜 크기 얼마냐? 모른다. 그러면 우리 우주가 관측 가능한 크기는 얼마냐? 네, 그거는 허블 만원경으로 측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블 만원경을 좀 보면은, 자, 이 동영상을 한편 보겠습니다. 하늘에 별이 막 있습니다. 네,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기를. 네, 점점 옅어지죠. 갑자기 생겼습니다. 아니 이거 뭡니까? 여기 또 갑자기 생겼네요. 이거 뭡니까 이거?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는 곳입니다. 다시 보시자면 여기 보면 없잖아요. 네. 없는데 갑자기 생겨요. 네, 갑자기 생겼죠? 여기 보시면 없잖아요. 없는데 갑자기 또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막 이것들이 다 점들이 다 하나하나가 다 은하입니다. 은하. 아마 아기 은하일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는 아기 은하이어야죠. 즉 아직 은하가 성장이 안 된. 근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 은하가 다 성장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요거. 그다음에 은하가 성장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또 반박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 하늘을 찍자 보면은 요거 예를 들어서 요거는 가까운 거리인데 이제 그쪽을 찍다 보면은 이제 멀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착시 현상도 존재합니다만 그러나 보통 그 물리학 이론에서는 우주 빅뱅 우주론에서는 이게 없어야 돼요, 이게. 근데 어마어마하게 막 그 좀 성숙한 은하처럼 보이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찍혔다는 겁니다. 역시 또 천체 물리학의 멘붕이 찾아오는 거죠. 이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자, 여기가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예. 지구가 여기서 허블 만원경으로 이거 찍었습니다. 멀리 봐요. 멀리 봅니다. 멀리 여기 요 정도에서 즉 그 빅뱅 후 10억 년 뒤 128억 년 정도 요거리 정도 됩니다. 요거리에서 찍었더니 아까 봤던 은하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멋있게 은하들이 찍힌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그 허블 우주 만원경보다 10배 더 좋은 만원경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띄웁니다. 아마 10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띄우겠죠. 네, 그 만원경을 띄우면 또 더 멀리 볼 거 아닙니까? 한 요 정도? 네, 요 정도. 허블은 아까 요 정도 봤습니다. 요 정도. 방금 보여드렸던 그림은. 그럼 요 정도 볼 거 아닙니까? 만약에 혹시나 요 정도 봤는데 또 멋있는 은하가 만약에 포착이 됐다면 이거 진짜 물리학이 틀렸다는 현 물리학이 만약에 그렇다면 현 물리학이 완전히 멘붕이 오는 거죠. 즉 지금 아까는 그럴 수 있다 치자. 근데 10배 더 좋은 만원경으로 관측을 하면 과연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겠느냐. 네, 참 궁금합니다, 저도.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제가 그 시간의 흐름을 제가 설명을 했고요. 지금은 그냥 시간의 흐름 말고 그냥 절대적으로 2019년 지금만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 열심히 동영상을 설명하고 있죠. 네, 지구에서. 그러면 여기 ET가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 얘기하지 말고요. BC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0억 광년 걸린다. 그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상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에 ET가 살고 있겠죠. 그럼 그 ET가 보는 우주는 또 요 정도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요 정도겠죠. 그러면 ET가 여기로 우주가 요 정도 펼쳐져 있구나. 네. 그러면 좌측을 봐요. 좌측은 아무것도 없을까요? 당연히 좌측에도 어마어마한 우주가 펼쳐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논리가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냐? 네, 우주가 펼쳐져 있다. 그럼 또 여기는 뭐냐? 네, 우주가 펼쳐져 있다. 그러면 또 여기는 뭐냐? 네, 우주가 펼쳐져 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되죠, 이게? 그래서 이제 전 우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체 우주. 네, 이게 전체 우주예요. 전체 우주가 어디까지 뻗어 나가야 됩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즉 그래서 관측 가능한 우주라는 용어가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관측 가능한 우주이고 이게 지금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아무도 모른다. 그게 바로 이거죠, 이거. 자, 이게 평면 아닙니까? 평면이 어디까지 뻗어나갈까요, 이게?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 그럼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네, 뺑뺑뺑 돈다. 네. 여기 가다가 뺑뺑뺑뺑 이렇게 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레이저를 쐈습니다, 제가. 네, 제가 레이저를 쏴요. 레이저를 여기서 푹 쏘면은 레이저가 시간이 걸려가지고, 네, 우주를 한 바퀴 뺑 돈 다음에 나의 뒤통수를 딱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면, 구체라면. 그래서 다시 핵심은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겁니다.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 공간이. 현 물리는 이거예요. 네, 그 이유는 오메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수학적 계산과 관찰의 결과 오메가는 1이다. 그래서 우주는 평평하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설명이 좀 빈약한 것 같다는 게 논리 전개가 빈약하다. 계산은 맞아요. 계산은. 근데 그 계산이 오메가는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그 우리 우주에 있는 물질 가지고 한 거죠. 만약에 이게 있다면 이건 우리 우주에 없습니다. 하나의 큰 덩어리로 존재하는 것은 우리 우주에 없다.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면 당연히 답은 이거죠. 오메가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설명을 해보자면 그림이 좀 복잡합니다만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빛의 속도하고 공간 팽창 속도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급팽창 이론에서는 여기 있죠. 요거 엄청 크게 보입니다만 로그 스케일이라 가지고 로그 스케일이어서 이제 엄청 크게 보이는 착시 현상이죠. 어마어마하게 짧습니다. 작다, 짧다. 네. 로그 스케일이라서 이제 그 착시 현상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과연 빛의 속도랑 공간이 팽창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팽창 속도랑 어떠냐? 그리고 그 공간이 팽창 속도라고 하는데 또 역시 또 오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공간 팽창 속도가 사실 또 자 이렇게 한번 보죠.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어디에서나 공간 팽창 속도는 똑같습니다. 똑같죠. 왜? 구체니까. 공간 팽창 속도는 어디에서나 똑같다. 자 이렇게 보시죠. 중심에서는 0이에요. 근데 여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한 요 정도 된다? 공간 팽창 속도가 빛보다 훨씬 더 빨라진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공간 팽창 속도는 어디서나 균일하다. 이렇게 보면 중심에서 가운데에서는 팽창하지 않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마어마하게 팽창을 하다가 결국 요 끝터리에서는 빛보다 뭐 3배, 4배 공간이 더 팽창한다라는 말이 이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이 어려우니까 이제 뭐 세부적인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고 제가 핵심만 설명드리자면 자, 빅뱅이 있습니다. 과연 빅뱅 입자가 요 탁구공만 한 게 뻥 터진 거냐? 탁구공만 한 게 뻥 터진 거냐? 아니면 물론 탁구공보다 훨씬 작은 게 뻥 터진 거냐? 아니면 빅뱅이 발생했을 때부터 이렇게 엄청나게 컸냐? 네, 그리고 당연히 가속 팽창이죠. 이제 이게 가속 팽창 이거 틀렸다. 땡. 네, 이거 틀렸습니다. 이것도 땡 틀렸다. 네, 이거죠. 우리 우주는 이렇게 가속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땡 틀렸다. 네, 이거죠. 그래서 이 두 그림의 차이는 그 공간 빛의 속도가 공간 팽창 속도보다 훨씬 크다를 표현을 한 겁니다. 저는 이제 우주는 구체다라고 했으니까 빛이 훨씬 더 빨리 간다는 거죠. 그럼 공간이 어떻게 팽창하냐? 공간은 당연히 요렇게 팽창하겠죠. 이렇게 이 속도보다 빛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면은 우주를 2바퀴 돌았다는 거죠. 이건 땡. 자, 그러면 요게 바로 이겁니다. 빛의 속도랑 빛이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부터 가겠죠. 여기서부터 삥 가가지고 지금 지구에 딱 이제 도달한 겁니다. 그게 빛의 속도입니다. 이 빛의 속도랑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팽창할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여기 있다가 여기 있었죠. 여기 있다가 공간이 이렇게 팽창하는 그 속도랑 이거 비슷한 거 아니냐? 그 공간 팽창 속도하고 빛의 속도랑 이거 참 이거 비슷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야지 한 번 돌아요. 이렇게. 만약에 빛의 속도가 훨씬 크다면은 우주를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3바퀴 돌고 이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공간 팽창 속도랑 지금 빛의 속도랑 비슷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앞에서 봤던 그 딥스페이스, 울트라 딥스페이스, 그 우주 속을 본 거.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지구가 있는 거죠. 허블 우주 만원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깊숙이 봐요. 깊숙이 보면 이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어디로 볼 거냐? 네, 여기. 빅뱅, 뻥 터진 빅뱅 과거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앞에서는 10억 년 전이라고 해서 한 요 정도? 네, 요 정도를 아까 본 겁니다. 요 정도 그림을. 은하들 잔뜩 있는 거. 그러면 10배도 좋은 만원경을 설치하자. 그럼 여기를 보겠죠, 여기를. 10배도 좋은 만원경이면은. 그럼 아까 제가 여기 뭐 시간 그런 거 고려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한번 보자고 제가 설명을 했던 거는 네, 여기가 있고요. ET는 어디에 있냐? ET는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네. 허블 만원경 아까 울트라 딥스페이스는 여기를 측정을 한 거고 여기. 요 점을 측정한 것이 아까 울트라 딥스페이스고 여기 슈퍼보이드 제가 설명을 과거에 했었습니다. 슈퍼보이드 거시공동주 밤하늘에 2007년 60에서 100억짜리 10억 크기의 그 10억 광년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2015년 30억 거리에 18억짜리 어마어마하게 큰 슈퍼보이드가 관찰이 됐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거는 사실이에요. 네, 이거는 이 관찰된 거는 사실인데 제가 이거를 따다 썼는데 제가 그림을 잘못 따다 썼습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그림이 틀렸다. 자, 그럼 이 그림의 정체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자, 이 그림으로 검색을 하면 제가 이거 따다 쓴 거거든요. 예, 이거를 보면은 여기
예, 요 10억짜리 1빌리언이니까 10억입니다. 하면서 이거를 그림을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위에 거는 맞아요. 위에 문장은 맞는데 이 그림이 가짜라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아니 이거 많잖아요. 이 그림 좀 무지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진짜로 발견됐나 보다라고 이제 속은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글은 사실이에요. 글은 사실인데 그림이 네, 틀렸습니다. 그럼 이 그림이 뭐냐? 네, 그게 바로 이제 여기 그냥 조그마한 요 그림입니다. 원본 정체는 이거 저기 그냥 그 뭐야 그 성운이에요. 성운. 예, 성운이고 조그만 합니다. 지구에 또 가까이에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 문장이랑 짜집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거기에 본 동영상 발표자가 속아가지고 네, 이게 그건 줄 알고 네, 그림을 따라 썼습니다만 실제로는 이거죠. 비기스트 보이드 1빌리언 네, 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CMB 콜드 스팟이라 그래가지고 냉점에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슈퍼보이드가 발견됐다. 그 발견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 제가 속은 거다. 그럼 이것도 아마 제가 속은 거겠죠. 이 두 개. 네, 그래서 뭐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이라는 거죠. 네, 끝으로 이제 우주의 종말이 어떻게 될 거냐? 여기 보시면 가속 팽창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주는 가속 팽창한다.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가속 팽창할 거냐? 네, 현 물리학의 견해는 아마 제가 이제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보면은 영원히 가속 팽창할 거다라는 견해가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원히 가속 팽창한다. 그러면은 이제 물질과 물질, 우주, 은하하고 영원히 멀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주 장시간이 지나면 밤하늘에 별이 하나도 없다. 네, 깜깜한 하늘이 된다라는 거죠. 영원히 팽창을 하니까. 그런데 저는 완전히 다릅니다. 4차원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4차원 세계에서 계속 물질이 유입이 됩니다. 지금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주로 지금도 물질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즉 물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은 수소 있지 않습니까? 수소가 지금도 짠짠짠 하고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물질을 이제 우리 우주가 아니야 흡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어미양자홀이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성장을 해요. 공간도 흡수를 합니다. 4차원 공간을 막 흡수를 해요. 공간도 팽창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속 팽창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우주는 지금 현재 가속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속 팽창을 할 거냐? 어마어마한 시간까지 가속 팽창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시간이 어디냐? 또 얘기를 하려니 참. 자, 우리 우주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우주는 4차원 우주를 잡아먹어요. 이렇게.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우리 우주가 부쩍부쩍 성장할 거 아닙니까? 팽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4차원 우주는 또 5차원 우주를 잡아먹거든요. 이렇게. 네. 그럼 5차원 우주는 6차원 우주를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우주는 어마어마한 시간 지나서도 가속 팽창을 해요. 그런데 역시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나서 다 잡아먹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야, 그러면 여기도 다 잡아먹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요거를 이게 우리 우주가 앞에 차원을 다 잡아먹었어요. 이렇게. 자, 이때부터 팽창이 멈춘다는 겁니다. 물론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지나야 됩니다. 6차원까지 다 잡아먹어야 돼요. 우리 우주가. 그 뒤로 초대 질량 블랙홀 있지 않습니까? 은하 중심의 초대 질량 블랙홀이 우리 우주를 이제 급격하게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우주는 수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우주의 종말이 언제냐? 그 밤하늘의 은하 중심의 초대 질량 블랙홀이 우리 우주를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우리 우주의 종말이 되겠습니다. 즉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어마어마한 시간까지 우리 우주는 가속 팽창을 하다가 네. 그 시간 뒤에는 다 이렇게 다 잡아먹혀 가지고 자식 블랙홀에 다 잡아먹혀 가지고 우리 우주는 존재를 안 해요. 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 우리 우주의 종말이 되겠습니다. 아니 빅뱅 할 때 우리 우주 존재했습니까? 우리 우주 존재 안 했습니다. 예. 갑자기 짠 하고 빅뱅이 나타난 거죠. 우리 우주가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우리 우주의 종말은 이건 우리 우주의 탄생이고요.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났다. 네, 그럼 우리 우주의 종말은 뭐겠습니까? 갑자기 예,
갑자기 짠 하고 사라지는 거죠. 결국 본 동영상의 설명이 좀 어려웠습니다만 결국 우주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이거냐 이거냐 해서 그 암흑이라는 것이 분명 존재하며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우주에 넓고 고르게 분포해 있다면 만약에 이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큰 덩어리로 존재하고 있다면, 물론 우리는 인식할 수가 없는 거죠. 4차원의 세계니까. 만약에 하나의 큰 덩어리로 존재하고 있다면 이 오메가 값이랑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하나의 큰 덩어리를 이 오메가 속에다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새로운 팩터, 새로운 항목을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하면 당연히 이쪽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과연 우주에 넓고 고르게 분포해 있을까? 아니면 하나의 큰 덩어리로 존재할까? 어느 것이 맞을까?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